퇴사 고민 중이라면 퇴사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광입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오늘 겁나 덥더라고요. 제가 퇴사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3개월, 1년 하고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후회하냐고요? 사실 퇴사에 대한 후회는 1도 없습니다.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 저는 대기업에서 4년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제 호주 다녀와서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뭐 삼성, 현대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큰 회사들이죠. 저는 그 중에서 현대 계열사를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약 5년간 다녀보면서 그 대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대기업은 상위 5% 이상의 안정적인 연봉을 가져다 주죠. 매월 통장에 따박따박 박히는 그 숫자들. 그 숫자들에 중독이 돼서 사실 퇴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몸이 힘들지만, 정신이 힘들지만, 사람이 힘들지만, 그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그 돈 때문에 퇴사가 쉽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음날 없어요. 두 번째, 일단 대기업은 복지 혜택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대 계열사라서 매년 제주도를 가면 해비치를 정말 싸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 뭐 영어, 전화 영어나 영어 강의, 뭐 제2 외국어 인강 같은 것들을 공짜 혹은 되게 싼 가격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지간한 중견기업 이상은 다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 혜택도 있고 기타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못 이용한 거지.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대기업의 장점이고, 그리고 기타 수당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명절비, 휴가비, 그리고 매년 성과금이 나오는데 이 성과금 때문에도 퇴사가 좀 힘들죠. 몇백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퇴사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다 포기를 하고 퇴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배부른 소리를 할게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까라면 까야 돼요. 아직까지 현대라는 그룹이 수직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오늘 너 마산 좀 내려가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운전해서 마산을 가거나 아니면 어느 협력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회사에 하루 종일 날 새면서 있어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리고 제 의견이 거의 없어요. 기승전 부장님 의견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부장님 의도대로입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이 제조업 쪽 회사는 이제 수직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또 1, 2년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일이어서 출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많을 때는 두세 번씩 뭐 경상도를 가고 막 인천 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 잦은 운전도 사실 좀 싫었어요. 뭐 매년 2만 킬로 이상씩 탔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 빼고 진짜 뭐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해서 경상도 찍고 다시 저녁 12시쯤에 집에 오고 장거리인데도 당일 출장이 많았어요. 이런 게 좀 싫었습니다, 저는. 벌써 여름인가 봐요. 모기가 있네. 그리고 저희 팀의 차장님, 부장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제 미래 모습 같은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제 눈으로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해야 제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리고 해요. 행동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다 합니다. 그래서 퇴사도 한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금 제 목표는 저만의 술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생각했냐면, 사실 전 회사 들어가는 면접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임원 면접 당시에 저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나이를 들어서 와인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면접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부사장님이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가산점이 되지 않았을까 면접 볼 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술집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거고 당연히 제가 그쪽으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거,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라는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똑같은 업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생활 반경, 이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익도 없고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퇴사를 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일단 기사 자격증 2개를 따고 나왔어요. 혹시 모를 재취업을 대비한 부분입니다. 최후의 보류죠. 내가 이렇게 술집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진짜 똥망했어. 그러면 다시 재기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혹은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후의 보류로 기사 자격증 2개를 땄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점수만 있으면 사실 재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퇴사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퇴사를 하세요. 단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퇴사를 하십시오. 회사에서 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 계통으로 자격증을 따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식조리 기능사도 회사 다니면서 땄고 일식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해당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공부들을 회사 다니면서 좀 하고 퇴사를 하세요. 그리고 퇴사 후에 계획을 충분히 짜고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무작정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거기 때문에 퇴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퇴사를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뽑아서 퇴사를 하세요. 계획도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퇴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저도 계획을 짜고 나왔는데 계획대로는 되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 수정하고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계획을 짜고 나왔어도 계속 상황이 바뀌고 수정을 하는데 무계획으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계획을 세우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진로를 결정을 하고 퇴사를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술집에 대한 창업에 대한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었으면 조금 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하나 조금 후회를 하고 이제 지금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내 향후 진로 선배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 업종, 그 직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서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결론은 저는 퇴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